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요, 가장 듣기 싫은 노래가 있어요. 이용이라는 가수가 부른 10월의 마지막 밤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저희가 젊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감흥이 있었는데요. 아이들 수능 시험을 관여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때쯤 되면 라디오나 뭐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노래가 잊혀진 계절이라는 그 이용의 노래죠. 꼭 수능을 2주 정도 앞두고 대유행을 합니다. 가사 중에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찹찹합니다. 비록 제가 수능을 보는 건 아니고 제가 본다면 뭐 그런 감흥도 없겠지만요. 또 아이들, 내 자식들 문제가 걸쳐 있으니까 더 무섭고 부모 입장에서는 더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뭐 대구에 뭐 저 갓바위 뭐 좋다는 곳에 가서 각 종교단체 뭐 가서 새벽 기도를 가고 부모님들이 그러는데요.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은가 봐요. 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세태가요. 아마 2주, 바로 오늘 저녁 이 시간쯤 되면은 수험생 거의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아쉬워하고 자기 점수에 대해서 원망하고 뭐 편한 집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전 과목에서 하나 틀린 아이다, 두 개 틀린 아이나 똑같이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변치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변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2주 후 시험을 치른 바로 이 시간대에 예전엔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요. 시험 문제 채점을 해보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원인이 뭔가 내 단점이 뭔가 분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요즘에는요. 그냥 시험 보면 끝에 점수만 확인하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점수만 보곤 땅을 치고 통곡하고 기분 전환한다고 나가고 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는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 자신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 이건 빤하거든요. 한번 미리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미리 돌아가서. 그래야지 지금부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 치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시력이 그대로 점수로 환산이 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시험이 끝나도 원인 분석도 안 해보니까요. 그래서 2024년 11월 14일 저녁으로 돌아가서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8시 40분까지 입시를 해서 국어 시험지를 딱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 가장 트라우마는 비문학일 거예요. 자, 내가 못 푸는 비문학이 혹시 좀 쉬운 게 나와서 내가 풀 수 있을까 하고 좀 희망을 가지려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 문제부터 탁 보는 순간에 어이구 답이 안 나오네.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지 않아도 긴장을 해서 사고력이 많이 막혀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그 짓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쉬운 문제부터 푼다고 딱
하는 순간에 뒤에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살살 납니다. 급해 죽겠는데 저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저놈들은 벌써 내가 2번 풀고 있는데 한정 넘기니까 보니까 8번 풀고 있네. 더 긴장이 되죠. 막 보는 순간에 이게 답이야. 대충 보고 답 체크하고 앞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점수에서 다 잃어버리고요. 비문학에서 잃어버리고 이렇게 망합니다. 내가 문제를 풀 때 뒤에서 시험지 넘기는 소리는요. 또 차분히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어떤 건가 하고 뒤를 넘겨보는 아이들의 소리. 적어도요. 한 수능장 교실 안에서 100명이 본다 그러면은 50명은요. 공부 안 한 애들이에요. 요즘은 심지어 수능시험 보다가도 자는 애들이 있다 그럴 정도니까요. 쓸데없이 넘기면서 대충 찍어서 카드에다가 체크하는 애들의 소리. 그런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다면은 그렇게 시험지를 넘기는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려야 정상이에요. 거의 내 실력하고 맞다고 보면 내가 좀 한국어 하는데 푼다고 보면은 뒤에서 소리는 한참 뒤에 나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빨리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망칩니다. 절대로 자기가 비문학이 어렵다 그러면요. 시험 볼 때 비문학 문제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차분히 문제 풀어보세요. 여태까지 수능 준비하고 한다고 풀었던 어떤 문제보다도 답이 착착 나올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처음부터 차분히 풀 수 있는 비문학 내버려 두세요. 뒤로. 풀고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게 있다 그러면 체크하세요.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차분히 푸세요. 절대로 그 안에는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없고요. 문제를 보는 순간에 1번부터 자기가 느끼기에 쉬워. 이렇게 됐을 때는요. 아싸라비야 이거 진짜 좋다 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맞춰야 된다는 꼼꼼함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내가 쉬우면 남도 쉽습니다. 그런데 한두 문제 풀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이러면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90점 나오고 10월 모의고사에서 80점 나왔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그 점수를 능가하는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차분히 했을 때. 그게 끝나면 두 번째, 수학이 이제 100분 동안 이어지잖아요. 그 중간 텀에 절대로 친구들하고 국어 문제 답 맞춰보지 마세요. 절대로. 매번 강조하지만 맞춰봐서 이미 손을 떠났기 때문에요. 떠났습니다. 그거 맞춘다고 기분 좋다고 도움될 거 없고 기분 나쁘다고 하면 도움이 더 안 되겠죠. 차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수학 문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거의 시험 문제가 보이다시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다 떠오를 거예요.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4점 문제는 어느 부분쯤 있을 거다. 그리고 국어하고 똑같이 시험 문제 딱 받았을 때 절대로 내가 4점짜리의 트라우마가 있거나 3점짜리의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정확히 스피드 있게 풀어주세요. 뭐 3점짜리, 2점짜리 막 잘 풀린다. 그래서, 어이구, 4점짜리 어떻게 되지? 또 넘어가서 또 보고 이러지 마세요. 시험은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루즈 타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충분한 스피드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절대로 수학 시작과 함께 4점짜리 쳐다보지 마세요. 2, 3점짜리 풀어도 충분히 좋은 점수 거둘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 4점짜리 해도 그렇게 4점짜리 푸는 시간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 끝나면요. 그 점심 식사 시간이잖아요. 또 답 맞춰보지 말고요. 평소보다 적은 양의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가방에는 뭐 초코파이라든가 초코바든가 뭐 바카스라든가 이런 거 준비해서 같은 걸로요. 그걸 먹으라는 점심시간에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소보다 적게 먹고 영어 듣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벌써 국어 수학 치르느라고 뇌는 이미 한계점을 많이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때 바카스 같은 거 하나를 드세요. 카페인은 반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요. 시험 대비한다고 우리 애는 막 떨려요. 시험 지원 보면 눈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근처 그런 데 가가지고 약에 의존하는 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아이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이런 건요. 일종의 진정제잖아요. 그죠? 진정제. 우리가 학력고사나 예비고사라면 머릿속에 암기하는 거 보고 빈칸 채우듯이 끄집어내서 넣으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봐야 될 시험은 배운 이론을 가지고 검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최소한도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답이 도출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좀 쉽게 말해서 막된 말로 애를 멍청하게 만들어 버린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되겠어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제 그런 걸 없애려면 이제 전날 잠을 잘 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돌아와서 카페인이 들어간 거 한잔 하고 영어 듣기를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이상한 풍조가 생겼어요. 영어 듣기 하면서 뒤에 문제풀이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영어 듣기 시간 다 소모하고도 뒤에 문제 푸는데 제대로 공부한 데는 절대로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어는요. 또 영어 듣기 하면서 빈칸 완성, 문장 순서가 문장 끼워 넣기가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거기 문제 뒤적뒤적 하면서 듣기 하다가 듣기까지 날려버리고요. 앞으로 영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잡념들로 꽉 차게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두려운 문제는 맨 나중으로 제껴 놓으세요. 듣기 끝나면 그때부터 해도 시간 안 모자랍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보세요. 그리고 탐구잖아요. 이때쯤 되면은요, 또 탈진해 있어요. 또, 긴장을 할 건 안 할 건 시장에 올 수도 있고요. 머릿속에 에너지를 좀 넣어줘야죠. 이때 초코파이나 에너지바 같은 거 좀 먹고 보충해주고 한 과목 한 과목 치러야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답을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수년 전부터 이상한 풍조가 생겼는데요. 자, 상위권들 애들은
절대로 자기가 틀린 문제, 못 풀어서 틀린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집중을 못해서 에러가 나왔던 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태로 인해서 에러가 나와서 한 문제 틀린 애들 의대를 간다 그러면요, 이 한두 문제가 메이저냐 지방이급이냐 이렇게 갈려버리거든요. 채점을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서 집에 와서 뭐 EBS나 메가스터디나 뭐 이투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답을 맞춰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력이 있던 애들은요, 가채점 결과나 실제 수능 점수에서 단 1점도 안 틀립니다. 그만큼 자기가 풀었던 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신 상태가 많이 흐트러진 애들은 가채점하고 수능 점수 결과가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최근에 와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와서 이렇게 문제를 국어 자기가 했던 거 체크해서 딱 찍었더니 오답이 싹 떠. 이게 뭐야 하고 딱 봤더니 10중 8구는 저거 내가 왜 저랬을까? 이 문제는 또 왜 이랬지? 이런 게 자기가 틀린 문제의 거의 100%가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뭐 4점짜리를 다 맞힌 애들도요, 2점짜리에서 퍽퍽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는 더 하겠죠. 영어는요. 답을 맞춰보면 자기가 틀린 문제, 못 푸는 문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애들요, 단 한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탐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가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리 가본. 그래 놓고 결과를 놓고 이렇게 분석을, 요즘 분석을 안 하니까 제가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 맞냐 한번 해보세요. 수능이 끝나고. 내가 틀린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시험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는 문제 유형 때문에 그쪽 보고 저쪽 보고 정신이 팔려서 그러는 걸 다 틀리게 상당히 많은 점수. 만약에 자기가 틀린 문제가 점수가 100점이라면 거의 95점 풀 수 있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에러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제 분석을 또 요즘은 그냥 분석도 안 해보고 무조건 재수. 남들 얘기 보니까 쉬웠대, 어려웠대, 뭐 결과에 따라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봐. 자기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재수에서 성공한 애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거의 뭐 수능 끝나고 시험 잘 봤어. 우리 애는 또 물어보면, 남의 집 애들 물어보면 우리 애 잘 봤어요, 의대 갈 거예요. 근데 결론 나중에 보면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뭐 하니까 잘 봤다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쉽게 말해서 실수로 틀렸다는 문제, 이거는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면 이게 극복이 되고, 실수만 안 하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잃었던 점수 플러스 공부했던 점수 플러스 하니까 재수 대박 날 것 같죠? 절대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교과과정 공부를 덜 해가지고요, 재수하면서 그걸 또 배워가지고 했다면 그만큼 점수가 오르겠죠. 그렇지만 고득점은 힘들죠. 요즘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요, 이건 엄마표로 이걸 뭐 고치는 뭐 어떤 참고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 그렇다고 뭐
예전에는 뭐 해병대 뭐 훈련 캠프도 다녀오고 뭐 별일이 다 벌어졌는데요. 이거는 부모님이 한 문제씩 답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기법으로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접근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이래.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의 아이들은요, 수능을 보면 자기가 한 문제를 실수를 했다 그러면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지금은 20문제를 실수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예전에는 문제가 틀리면 좀 얻어맞거나 뭐 별 망신을 당하나 이런 과정을 어려서부터 겪어왔기 때문에요. 한 문제 한 문제 100이라는 힘을 다해서 푼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50 정도를 들이면서 그게 자기가 최고로 했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틀리면 맞는다는 두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50의 그 재능이 그냥 사장되면서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험 끝나면 그래도 부모님들 온 가족이 힘들게 준비해서 본 시험이니까 채점해보고 왜 틀렸는지 자 풀이 과정 들어보고요. 그 과정이 과연 내가 배웠던 연상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면 결과 딱 나옵니다. 그리고 향후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 되면 모두 힘들어 하는데요. 자, 정확히 2주 전입니다. 이제부터는 2주 동안에 내가 수학 4점짜리가 힘들어. 영어 빈칸이 힘들어. 맨날 그 문제 풀다 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점수 더 안 나옵니다. 2주 만에 그런 실력, 그러니까 고3 아니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그 부분을 했는데 안 됐던 게 2주 동안 될까요? 제가 좌절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요. 시차를 극복해야 돼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적어도 2시간 내지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봐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6시에 기상을 하는 거. 그리고 취침은 10시에 하는 거. 그리고 머리를 충분히 그렇게 8시간 자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일요일 정도는 하루를 편하게 편하게 지낸다고 해서 뭐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생각 없이 뇌를 충분히 식혀줘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평가원 9월, 10월 걸로 연습을 하고요. 수요일은 수험표 받고 현장 갔다가 목요일 날 가는데 공부들을 열심히 했던 애들은 이때는 체력은 많이 고갈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긴장이 되고 이러면 잠도 설칩니다. 일단 시험 잘 보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단단히 있고요.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어머니나 가족끼리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요. 시험 공부했던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저런 일상생활 이야기하면서 아파트 주변을 돌든가 일찌감치 한 어느 마트 뭐 예를 들어 이마트 저 2층으로 올라가면 덥거든요. 히터가 있어서 감기 걸립니다. 신선식품이 있는 데로 가서 한두 시간 걷다가 오면은 10시쯤 간단히 씻고 취침하면은 그냥 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씻고 준비하고 식사는 꼭 쌀밥으로 하고요. 평소에 먹던 거, 또 힘내라고 막 육류 막 해가지고 먹여서 또 체해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시험 보는 애들한테는 체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일단 체하면은요 머리가 딱 막혀버려요. 늘 평소에 먹던 대로 이거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 식사는 그렇게 해와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요. 늘 먹던 거, 늘 먹던 음식이 뭐 스테이크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뇌 에너지 공급을 하려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게 감기 걸리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조심하시고요. 또 뭐 아이가 긴장한다고 이상한 약을 먹이거나 약품 쪽으로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매번 이때가 되면 제가 강조를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11월 14일 날 긴장하고 치러야 될 궁금해하고 하는 그 문제는 이미 다 출제가 됐어요.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쇄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문제 속에는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실력으로 못 푸는 문제 단 한 과목에 하나나 두 개 있으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제대로 한 애들은 못 푸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없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못 푸는 문제가 걱정이 돼서 각 과목 미리 방송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미 출제돼서 못 푸는 문제 그거 풀려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풀어도 대박이에요. 이해가죠? 이미 다 일단은 못 푸는 문제 정해져 있는데 그거 내가 2주 동안에 뭐 공부했다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그 문제 속에 있을까요? 거의 로또 맞거나 마른 날에 벼락 맞을 확률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해야 될 것은 문제를 풀어도 한 문제 한 문제 또박또박 복습 위주로 기본서 보면서 복습 위주로 해주세요. 복습 위주로. 수학은 문제 풀어서 답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품고 있는 연산 과정을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고요. 가볍게 따라해 보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이미 다 출제된 문제 내가 못 푸는 문제 풀겠다고 여러 과목 망치지 말고요. 전체 과목을 계속 돌리면서 컨디션 유지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 이미 출제돼서 인쇄까지 돼 있습니다. 못 푸는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정확히 차분하게 풀어줘도 평소 모의고사보다 훨씬 많은 점수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해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끝나고 시험이 어려웠네, 쉬웠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수능 성적표 받기 전까지 내 점수로 어딜 갈까 예측 안 하셔도 됩니다. 수능 성적표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해도 절대로 안 늦거든요. 미리 막 집 지어놓고 부시고 이러지 마세요. 대골 짓고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고 이러지 마세요. 끝났으면 기말고사 준비 차분히 하고요. 망중환을 즐기시다가 성적표를 딱 받고 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영상 끝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